늦은 밤 고요한 침실. 갑자기 다리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오는 신음, 놀란 숨소리, 그리고 식은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잠깐의 불편함으로 여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물을 좀 더 마셔야겠네. 운동을 덜 해서 그런 거겠지. 대부분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신호라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65세의 최성호 씨는 평소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마을회관 활동도 활발히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레 왼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쥐가 났다고 생각해 혼자 다리를 주무르며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하게 다리에 쥐가 자주 났고 통증은 갈수록 길어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탓이라 여겼지만 이틀 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셨고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혈전증, 다리에 생긴 피떡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으로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만 늦었더라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히 일부입니다. 실제로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그 통증이 유난히 길게 지속되며 다리의 한쪽만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경우 몸은 이미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피로 탓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다리 쥐는 생각보다 많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혈전증, 당뇨성 말초신경병증 혹은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심장계 질환까지 한밤중 쥐가 나서 깨는 빈도가 잦아졌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 최근 약을 바꾸셨거나 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있는 분,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을 가진 분, 걷는 시간이 줄고 다리 근육량이 감소한 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분, 실제로 노화로 인해 다리 근육의 신경 전달 기능이 둔해지면서 작은 혈관의 순환이 나빠지고 근육 자체가 쉽게 경직됩니다. 그 상태에서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약물로 인해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배출되면 작은 자극에도 격한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복된다면 그저 수분 부족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밤중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셨을 때 다리에 통증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을 관찰해 보세요. 다리가 붓는다.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창백해진다. 감각이 둔해지고 발가락이 저리다. 호흡이 불편하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쥐가 단순한 쥐인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예방입니다. 아직 한밤중에 쥐가 나는 것쯤이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쥐의 진짜 원인부터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멈추는 즉시 응급법, 그리고 평생 쥐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는 실제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낮엔 괜찮은데 꼭 잘 때만 쥐가 나더라고요. 앉아있다 일어날 때 갑자기 쥐가 나서 넘어질 뻔했어요. 물을 많이 마셔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오히려 밤에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됐어요.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분명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건 같지만 이게 정확히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답을 찾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쥐가 나는 걸 물 부족,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절반의 진실만 알고 계신 셈입니다. 쥐는 근육의 불수의적 경련입니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갑자기 확 수축하며 생기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배경엔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밤에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혈액이 정체되기 쉽고 이때 다리 끝부분의 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대부분 무의식 중에 발끝을 바닥 쪽으로 떨어뜨린 채 잠을 잡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갑자기 쪼여지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 당뇨약 등은 체내 전해질 농도를 바꾸거나 수분 배출을 늘리기 때문에 근육이 쉽게 수축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물 복용 후 변화가 일상에서는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쥐가 났을 때 그걸 약 때문이라고 쉽게 연결짓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근육 약화와 유연성 저하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걷지 않게 되면서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은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 지내시는 경우 다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반응을 과하게 하면서 경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몸속에서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신경 마이너스 근육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쥐는 특히 밤에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만 많이 마시면 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 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수면이 자주 끊기고 이것이 또다시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평소 당뇨나 전립선 문제, 방광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를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수분 섭취를 오전과 오후로 집중시키고 저녁 7시 이후엔 섭취량을 줄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외에도 전해질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음식이나 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쥐가 잘 나는 분들은 대부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반복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쥐가 나는 시간, 특정 자세나 활동 후 빈도 증가 여부, 최근 약물 변경 시기 등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이쯤 되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해야 쥐를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쥐가 나는 순간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의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움직일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쥐가 너무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경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단순한 통증 이상의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워 있다가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통증에 떨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일어서서 스트레칭하라, 다리를 당기라는 식의 조언이 아니라 누워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릴 방법은 이미 임상적으로도 검증된 입술 자극법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손가락으로 윗입술 중앙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5초 이상 강하게 꼬집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아플 만큼 강하게, 그리고 3회 이상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방법이 통증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는 자율신경 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윗입술은 3차 신경이라는 큰 말초 신경이 지나는 부위이며 이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몸 전체의 근육 긴장도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신경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자극이 강할수록 뇌는 통증 신호보다 입술 자극을 먼저 인식하게 되며 다리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멈추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쪽 신호를 강하게 줘서 내가 쥐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주의 전환이 아닌 신경 반사 작용에 의한 실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혼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손에 힘은 있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중요한 건 한 번만 꼬집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3번은 아플 만큼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응급처치 방법은 승산혈 지압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 뒤쪽, 종아리 근육이 갈라지는 비자 중앙에 움푹한 곳입니다. 까치발을 들었을 때 근육이 갈라지는 중심점이 바로 그 부위입니다. 누워서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3초 이상 깊게 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경련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했을 때 해당 부위의 신경과 혈류에 압력을 가해 수축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원리입니다. 승산혈 지압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지나치게 강하게 누르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으니 처음은 천천히 점점 압력을 높이며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혼자서 누워서 약 없이 즉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68세 김지순 씨는 밤마다 쥐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10분 넘게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 후 윗입술 자극법을 알게 되어 그 다음부터는 쥐가 나자마자 손으로 입술 중앙을 꾹 누르셨고 몇 초 안에 통증이 완화되는 걸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맡에 쥐 나면 입술 꼬집기라고 직접 적은 메모를 붙여놓고 항상 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실용적인 대처법 하나는 다리 X자 꼬기 자세입니다. 이 방법은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자극이 빠르고 효과도 확실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습니다. 무릎은 바닥에 고정하고 발목과 발을 서로 교차시켜 X자 형태를 만듭니다.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왼쪽 발을 오른쪽으로 교차시키며 종아리 뒤쪽에 자연스럽게 압박이 가해지도록 합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눌러주며 혈류를 반대로 흐르게 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뭉친 상태를 내 몸의 무게로 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번 자세를 취하면 대부분 30초 이내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쥐가 났을 경우 가장 빠르게 통증을 줄이고 2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입니다. 쥐가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게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자다 깨는 고통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미리 막는 것입니다. 쥐는 무작정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일정한 패턴과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 몇 가지 습관만 제대로 조정해도 밤마다 쥐로 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받고 저 역시 가족들에게 권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관 1. 잠자기 30분 전 발끝을 준비시키는 수면 루틴 만들기. 우리는 매일 얼굴은 씻고 이불은 펴지만 다리는 아무 준비 없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밤중에 쥐가 찾아오면 왜 이러지? 하고 놀라죠. 하지만 잠자기 전 다리 역시 이완과 순환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 다음 3가지를 차례로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 덮기 5분.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운 따뜻한 수건을 종아리나 발목에 감싸주세요. 혈관이 확장되며 말초 순환이 좋아지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손끝으로 발가락 마사지 3분. 엄지와 검지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천천히 돌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새끼발가락 쪽은 잘 쓰지 않는 근육과 신경이 모여 있어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큽니다. 뒤꿈치 들기, 내리기, 스트레칭 10회. 서서 또는 침대 옆에 앉아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루틴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근육이 야간에 경직되는 걸 예방하고 쥐가 발생하는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 2. 침실 환경을 쥐 예방 공간으로 바꾸세요.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온도와 습도, 이불의 무게 하나하나에 따라 근육 반응도 달라집니다. 잠자는 공간이 쥐가 잘 발생하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다음 조건을 점검해 보세요. 침대 매트리스의 딱딱함 점검.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다리 하중을 일정 부위에 집중시켜 근육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너무 푹 꺼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중간 강도의 탄성과 지지력을 가진 매트리스가 이상적입니다. 발밑을 약간 높여주는 베개 사용. 잠잘 때 발목보다 발끝이 낮아지면 혈류가 정체되어 쥐가 잘 생깁니다. 작은 수건이나 베개를 다리 밑에 넣어 발끝이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되도록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밤사이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불의 무게와 온도 조절. 겨울엔 찬 공기가 발에 직접 닿지 않도록, 여름엔 에어컨 바람이 다리 쪽으로 직접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냉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쥐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름에도 얇은 면양말을 신는 것이 도움됩니다. 단, 조이는 양말은 오히려 역효과이니 반드시 헐렁한 양말을 선택하세요. 습관 3. 식습관을 통한 전해질 균형 유지. 많은 분들이 영양제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미 식사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불필요하게 보충제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다리 쥐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전해질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칼륨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연근 등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검은콩, 시금치에 많습니다.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도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을 많이 마시면서 미네랄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반면 섭취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만 마시기보다는 전해질을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수분을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감자, 물, 무염, 우엉차, 대추, 우린 물 등이 좋습니다. 이런 물을 저녁 7시 이전에 한 컵 정도 마시고 밤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면 쥐 예방과 수면 유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쥐가 나는 원인부터 그 자리에서 통증을 멈추는 응급 대처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쥐를 막는 습관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가족들에게도 직접 권해온 지속 가능한 예방 루틴과 특별차 레시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다 해봤는데 그래도 또 쥐가 나요. 그럴 때는 마지막 틈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마무리가 하루를 결정짓는 것처럼 잘 자는 준비를 잘해야 그 밤이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드는 쥐 예방 특별차 레시피. 이 차는 약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습관용 음료입니다. 재료: 생감자 2분의 1개, 생우엉 3분의 1뿌리, 대추 3개, 물 1리터. 만드는 방법: 감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우엉도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가릅니다. 위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약한 불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입니다. 끓인 후에는 체에 걸러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언제 마시면 좋을까?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또는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은가요? 감자는 칼륨이 풍부해 신경 흥분을 조절해주고, 우엉은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대추는 천연 칼슘 공급원이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고 식재료만으로 만들어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딱 1분 취침 전 스트레칭 루틴. 이제 차까지 마셨다면 마지막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10초 유지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양다리를 모두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발끝 쪽으로 손을 뻗어주세요. 10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의 투자로 밤새 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쥐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멈추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약보다 매일 밤 실천하는 습관 하나가 훨씬 큰 효과를 줍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윗입술 꼬집기, 승산열 지압, 발끝 높이기 특별차 레시피 중 가장 효과 보신 방법이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그 어떤 정보보다 큰 희망이 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방법이 나도 통했어요. 이런 한 줄이 또 다른 분의 긴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된 정보만 담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